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태국의 라용 정유공장 디젤유 품질 개선 공사를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수주한 프로젝트이지만 빠뜨려서 추가합니다. 프로젝트명은 태국 라용 정유공장 디젤 유로5 프로젝트입니다. 2021년 8월 26일 현대 엔지니어링이 2억 5,600만 불, 한화 3천억 원의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납기는 2023년 말입니다. 발주처는 IRPC입니다. IRPC는 Integrated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의 약자입니다. IRPC는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의 자회사입니다. PTT는 태국에서 정유와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지요. 포스터 휠러가 PMC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용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디젤을 유로5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로5 환경 규제는 디젤의 황이 10ppm 이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디젤 수처리 장치 DHT를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수소 제조 장치는 중국의 위손 엔지니어링이 EPC로 수주했네요. 이 프로젝트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70km 떨어진 라용 지역에 있는 IRPC의 정유산업단지에 건설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태국에서 방착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2020년에 완공한 바 있지요. IRPC는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의 자회사로 1978년에 설립된 44년 된 회사입니다. 1일 21만 5천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규모로 3위의 정유회사입니다. 태국에는 6개의 정유회사가 있지요. 모두 우리한테는 낯이 익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했었지요. 규모 1등은 PTTGC, 2등은 타이오일, 3등이 IRPC입니다. 그 외에 에sso, 스타리파이너리, 방착 정유공장이 있지요. 모두 6개입니다. 한국 정유회사들의 규모가 세계적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도 아시지요?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후 기름을 수출합니다. 대한석유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정유사 정제 능력 순위를 보면 1등이 베네수엘라의 파라구아나 정유공장입니다. 1일 94만 배럴을 처리하지요. 그리고 2등이 한국의 SK에너지 84만 배럴, 3등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정유공장 80만 배럴, 4등이 GS칼텍스 78만 5천 배럴, 5등이 S오일 66만 9천 배럴입니다. 세계 5등 안에 우리나라 정유공장이 3개나 포함되어 있지요. 현대오일뱅크는 정제 능력을 키우는 대신 고도화 설비에 투자하여 정제 용량은 떨어지지만 다른 정유사에 비해 수익성이 아주 좋습니다. 원유 정제 능력을 국가별 순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인도, 5등 한국, 6등 일본, 7등 사우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 5등으로 정유시설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환경 개선을 위한 태국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디젤의 품질을 높여 환경에 덜 영향을 주려는 것이지요. 자동차에도 유럽연합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디젤의 유로5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별로 배기가스의 기준을 유로 등급으로 통제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유로6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휘발유차보다는 디젤 자동차가 더 많은 유해 배기가스가 나오지요. 디젤 엔진은 힘이 좋아 트럭은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유로6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회사는 엔진에 SCR이나 EGR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이고 있지요. SCR은 촉매 방식이며 EGR은 배기가스 재순환 방식입니다. SCR의 촉매제로 사용되는 것이 요소수지요. 지난번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EGR은 연소된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돌려보내서 배기가스를 재연소시켜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매연 찌꺼기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니까 엔진에 카본이 끼게 되지요.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전체를 평균 내어 배출가스를 2030년까지 30%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갑자기 30%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 전기차를 팔아야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연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정부의 환경 규제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정유공장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기름의 수요도 크게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있네요. 이제는 재래식 방식으로 원유를 정제하여 기름을 만들고 자동차를 굴리고 또 원유에서 납사를 만들어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가 오고 있네요. 결국 석유화학으로 기술이 발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